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경영 관리에 들어가면요. 자, 여러 가지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경영 관리를 디테일하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공식을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보면 페이올 같은 경우는 예측, 그죠? 조직, 명령, 조정, 통제, 계획, 조직, 지휘를 명령, 조정, 통제 이렇게 되죠. 네, 그래서 예측 이게 계획으로 본 거죠. 그 일치합니다. 큐리도 보면 폴스 코드에서 앞에 이제 약자 앞에 따가지고요. 플랜, 그죠? 계획, 조직, 지휘 지휘 가기 전에 계획, 조직, 지휘 앞에 충원이 하나 있어요. 이제 인원, 충원이 하나 더 있는 거고요. 지휘, 조정, 통제인데 이제 보고, 예산 이렇게 됐어요. 보고 좀 더 디테일하게 통제 자체가 보고도 되는 거고 피드백도 되는 거고 또 그걸 통해서 예산을 또 편성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다 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경영관리 과정은 PDS 방식이다. 계획, 집행, 플랜 도 C 가장 많이 들어봤죠? 플랜 도 C 많이 들어봤을 거고 두 번째는 POS에서 계획, 오거나이제이션이죠, 조직과 그 다음에 컨트롤이죠, 컨트롤링에서 통제, 계획, 조직, 통제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C가 이제 검토니까요. 플랜도 C나 이거나 별 방식이고요. 자, 이건 간단하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결국은 우리가 경영 관리 과정에서 보면 쿤츠는 또 뭐라고 했냐? 자, 계획이 목표가 있던 계획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 충원, 지휘, 통제 이렇게 나와있죠,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계획. 자, 계획은 뭐죠? 계획. 자, 회사의 어떤 그 전략이 나오면 그 전략을 아주 디테일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결국은 그게 하위 관리자들에 의해서 밑에 생산자들이 뭔가 제품을 만들어내거나 그죠? 실행을 옮기기 위한 어떤 세부 계획이겠죠. 그래서 이 계획이 명확하지 않고 세부적이지 않으면 사실 업무 성과가 이어지기 어렵고 그냥 애매하게 가지고 있으면 그 목표는 있으나 마나 목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관리적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기업 활동의 기본 목표, 방침, 계획을 수립하면서 경영 목적을 위해 집행하는 지침 부여였는데 관리자가 장래의 불확실성을 전망하여 대체적인 행동 방향을 발견, 장래 행동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미리 계획해서 그 계획을 세움으로 해서 우리가 갖는 이점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인생 계획, 인생 목표, 인생 계획을 세우잖아요. 우리가 이 계획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일관성 있고 통일되게 업무를 추진하겠다. 다른 업무도 많이 있지만 이 계획대로 하겠다. 이걸 우선순위로 잡겠다. 이런 의미가 내포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계획된 생활을 하겠다는 것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집에 있는데 내가 영상 강의도 보고 그죠? 예, 시청도 하고 또 연공부도 하고 자격증 공부도 하고 또 여러분 나름대로 공부하는 게 있겠죠. 있는데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어떤 그죠? 다른 사람이 친구가 아니면 또 지인이 나오라고 이렇게 전화 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나가야 되는지 안 나가야 되는지 판단은 내가 어떤 계획상에서 어떤 성과가 잘 이어지고 그 어떤 그 빈틈을 이용해서 갔다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어떤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업무 성과가 이어진다면 또 우선순위로서 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 계획된 사항 속에서 어떤 걸 추진하는 거하고 그냥 지금 하고 있던 일을
탁 그만두고 바로 불러내니까 나갔다가 진탕 술 마시고 뭐 놀다가 와가지고 다시 그 일을 딱 하려고 보세요.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또 며칠 딜레이 되거나 그 일을 아예 못하는 경우도 발생되게 됩니다. 결국 그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은 이 하루 스케줄, 이 계획을 잘 세울 때 하루 일과를 알차게 보내듯이 여러분이 업무를 추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계획된 그 업무 일지가 나중에 적혀지듯이 여러분이 해야 될 계획이 뭔지를 먼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기업이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성이 여기에 다 나오는 겁니다. 방향 제시고 일관된 이게 뭐 들쑥날쑥 이랬다 저랬다 이러면 안 되겠죠. 누구 말에 또뭐 달라지거나 뭐 과장님, 부장님, 뭐 그죠? 이사님 말이 다 달라진다면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물론 사장님 말이 맞겠지만 밑에서 전달되는 입장에서 계속 중구난방식으로 바뀐다면 밑에 있는 직원들은 얼마나 그 난감하고 불편하겠습니까? 업무성과도 이어지지 않겠지만 자 불확실한 미래 상황에 대처 그죠? 이렇게 계획을 하면 위기 대처 능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를 짜는 거죠. 갑자기 이제 이런 코로나 사태를 인해서 우리가 기업이 안게 되는 어떤 그 경제적인 부담감, 그죠? 직원들의 어떤 그 인건비 이런 게 상당히 부담이지 않습니까? 업무의 어떤 성과는 이어지지 않는데 들어올 돈은 없는데 계속 고정비로 직원들 월급이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면 결국은 기업이 좀 축적해 놓을 자본이 좀 더 많아야 되지 않겠는가 앞으로 그렇게 예측을 할 수도 있겠죠. 자, 통제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 어차피 처음에 세웠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걸 피드백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지 처음에 계획을 세우지 않았는데 우리가 성과가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뭐 어떻게 평가합니까? 처음에 그게 우리가 제품을 뭐 몇 개를 생산하자, 몇 개를 특허를 내자 이게 어떤 그 기준점이 있었으면 그걸 통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그 기준점이 없이 시작하다 보면 100개를 해도 이렇게 적게 한 것 같고 10개를 해도 많이 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적정 그 계획을 잘 세워서 실행하다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통제로 이어져서 결국 이게 잘한 건지 적정한 건지 못한 건지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근시안적인 의사결정을 방지할 수 있어서 계획이 뭐 단기 계획, 장기 계획, 뭐 1년짜리, 3년짜리, 뭐 5년짜리, 10년짜리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그 계획은 어떤 방식으로든 결국은 짧게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좀 장기적인 레이스로 갈 때 그 일관성을 유지하는 기준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의사결정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미래에 대한 부가가치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R&D 투자를 통해서 비용이 많이 부과되지만 결국은 이 투자가 나중에 업무 성과로 이어지고 결국 우리 회사가 경쟁사와 우위에서 차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펼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경영계획의 의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계획의 유형은 기본 유형, 기간별 유형, 개청 유형, 범위에 따른 유형 이렇게 해놨는데 뭐 참고로 보면 됩니다. 자, 상용, 그러니까 항상 늘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거죠. 계속적으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단순 계획, 특정 목적. 이제 이 뭐 어떤 상황에 따라 단시일 내에 하고 딱 그칠 그런 목표인 거고요. 그 다음에 기간별, 그죠? 기업의 결산 기간, 뭐 계절적인 요인, 뭐 분기별로 할 수 있는 거고요. 목표 달성에 고려하여 1년 단위, 중기, 1년에 3년, 장기 3년 이상에서 뭐 5년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계획을 하고 나면 자 경영계획의 기본 유형, 자 그래서 계획 수립의 계층별로 보면 자 그 계획도 뭐 경영자가 세운 최고 경영자가 세운 중간 관리자하고 하위 계열 관리자가 결국은 그 계획이 전략이고 전술이고 운영이니까 이렇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디테일해지고 세분화되고 작업 일지에 적혀지는 그런 업무가 되겠죠. 맞죠? 자, 그래서 범위에 따라 개별 계획, 종합 계획. 자,
뭐 영업 활동의 부분 영역에 대한 계획 또는 종합적으로 계획해서 토탈 다 관리해야 될 계획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경영 계획의 수립에서 경영 수립 단계입니다. 자, 기업의 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현재나 미래의 기업 내부 상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리 좀 이렇게 회사가 어려워질 때를 대비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목표 설정을 하는 그 준비 과정이 계획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장기 목표의 설정에 따른 부분 계획의 어떤 측정이 될 수도 있겠고, 대체안의 분석, 그죠? 최저 계획 선정, 이런 게 다 계획을 통해서 가능한 겁니다. 예산의 편성, 이 다 계획 수립 단계에서 가능한 거죠. 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업무의 효율성을 개할 수 있고, 단 근시안적이 아닌 장기적인 어떤 목표에서 더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실행과 결과에 대한 평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쿤츠가 앞서 얘기했습니다. 합목적의 원칙이다. 이게 뭐냐면 경영계획은 기업의 목표와 일치해야 된다. 맞죠?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경영계획이 기업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은 계획이 무슨 계획입니까? 계획 우선의 원칙, 경영계획은 모든 경영관리 활동에 선행돼야 된다. 자, 일관성, 모든 경영결정의 공동 기능을 해야 되고, 언어 부서에는 맞는데 언어 부서에는 안 맞으면 안 되겠죠. 다 이제 그걸 알고 조율해 가야 되겠죠. 그죠? 효율성 원칙, 계획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산출해야 된다. 그리고 회사는 조직이 움직이고 각 부서가 다 이렇게 힘을 합쳐서 그 업무 성과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생산 부서, 마케팅 부서, 인사 부서, 재무 부서, 연구 개발 R&D 부서가 다 따로 논다면 결국은 좋은 성과로 이어지기 힘들죠. 맞죠? 네. 자, 그래서 목표 관리 MBO죠. 자, 그래서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트에서 피터 드러크가 정하는 오브젝트 목표에 대한 관리인데요. 자, 목표 관리의 특성을 한번 볼까요? 일단 모든 계층에 목표 달성에 공헌할 수 있는 개별 목표를 부여한다. 그렇죠?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래 하면 결국은 이 회사가 나를 버렸나? 아예 나한테 권한을 위임하지 않네? 나는 할 일이 없네? 이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무 징계를 줄 때 어떤 부서에 딱 자리를 배치시켜 놓고 전혀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없게끔 만들어버리죠. 그런 곳에 그 사람을 배치시켜 놓고 의자를 갖다 놓고 책상을 앉아 놓으면 사람 미치죠. 사람이 월급을 받는데 그 회사에 공헌하지 못하고 월급을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은 느낌보다는 정말 미칩니다. 이 회사가 나를 버렸다 생각하는 거죠. 맞죠? 자,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줌으로써 경제성 원칙의 실행이죠. 언어를 먼저 우선순위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업에도 어떤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우선순위에 맞게끔 해야지 제일 단가 낮고 수익성이 낮은 걸 가지고 여러 개 하는 것보다 단가 크고 좀 큰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해서 성과를 내는 게 훨씬 나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투자 대비 업무 생산성이 좋아야 된답니다. 그죠? 자,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전부 참가할 수 있는 전제를 제공하고, 맞죠? 공통된 목표가 있으니까 이게 소외됨 없이 뭉칠 수 있는 그 목표를 통해서 여러 구성원들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하고요, 맞죠? 적절한 시스템 절차를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럴 때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그 다음부터 일일이 여쭙고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네, 그죠? 결과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피드백받고 복수 책임의 제재를 확립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계획을 목표를 달성하는데 어느 하나 특정 개인이 그 목표의 그 달성의 불이익에 대해서 그 실패한 것에 대해서 총대를 내고 다 친다면 그 다음번에 또 이런 프로젝트가 있고 어떤 경영 계획에서 목표가 있을 때 그걸 달성하려고 하겠습니까? 잘못하면 자기 모가지가 날아갈 판인데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복수의 책임으로 체제를 확립해서 부담되지 않게끔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목표 관리, 자 목표에 대한 관리 원칙
다섯 가지 절차는 첫 번째, 목표의 발견, 목표를 찾아야 되겠고, 목표를 설정해서, 그 다음에 이걸 검증해야 돼. 목표를 검증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수행하고, 그 다음에 목표를 한번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한다. 기본으로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기본입니다. 기본 뭐 이런 거는 뭐 시험도 나올 것도 아니고, 경영조직의 의의. 자, 그 다음에 조직화입니다. 조직화. 이제 계획했으면 그걸 잘 조직해서 인력을 잘 파견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조직, 기업이 경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인적으로 구축된 협동 시스템이다. 인적으로 구축된 새로운 협동 시스템이다. 인적으로 구축된 협동 시스템이다. 답이 나왔죠? 번화드는 뭐였냐면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조정된 복수의 인간이 활동하는 단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이걸 해봅시다. 우리 한번 그죠? 이걸 해보는데 자, 이 일을 추진해낼 수 있는 사람이 뭐 이런 사람입니다. 자, 이런 성과를 한번 내보세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조직화의 어떤 그 목적이 보면 업무의 흐름의 명확성, 그죠? 이 조직화를 딱 하면 담당 자기가 해야 될 어떤 그 업무량이 나오기 때문에 직무에 대한 책임과 책임 체제의 확립, 그죠? 아, 내가 해야 될 일이 이 회사에서 나오면 이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 역할을 통해서 내가 이들을 보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죠. 계획 수립과 통제 유료, 기업 목적 달성에 적극적으로 공헌 유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직무의 중복을 예방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직무가 안 해도 될 일을 한다는 거죠. 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를 조직화를 통해서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의 목적성, 조직, 목적, 계획, 전문화, 권한 조정, 유연성 이렇게 표현을 해놨네요. 경영 조직의 형성 과정. 자, 이래 가지고 조직이 전문성이 높다, 조직의 목적성이 높다, 그죠? 그랬을 때 더 좋은 성과가 이어진다 이게죠. 자, 그래서 보면 조직화의 요소 및 원칙, 조직화의 원칙, 조직은 무엇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개념. 그 조직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맞죠? 권한설, 수용설, 직능설, 영양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권한 한마디로 이 기계 조직, 하이라키 조직에서 최고로 높게 자리하고 있는 그 CEO가 가장 파워가 센 거죠. 그러면서 조직화가 이루어진 거고, 수용성, 인간 중심으로, 길버서 실험처럼 모든 그죠? 그 공장 내에 뭡니까? 다 조명이나 이런 게 갖춰지지 않더라도 그 직원들의 사기가 돈독해지고 좋아지면 업무 생산 오히려 올라가더라. 이 시설 탄탄할 게 아니더라. 이런 것도 있겠고. 자, 인간 중심이다. 사람이 먼저지 기계가 먼저가 아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능.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잘하는 분야의 영어는 영어, 수학은 수학 하듯이 각 부서, 마케팅 부서, 인사 부서, 재무 부서, 연구개발 부서 이렇게 나뉠 수 있겠죠. 조직화, 영향성, 의사결정을 중심의 관건. 자, 의사결정을 중심의 관건으로, 중심의 관점을 둔다. 의사결정. 그래서 결국은 잘 소통하고 그걸 통해서 효과를 이어져야 되겠죠. 조직화가. 자, 그래서 조직화의 요소. 자, 직무. 맡은 업무죠. 책임 소비해야 될 업무 수행에 따른 직무가 조직화에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이 내가 어느 직급에 과장에서 부장으로 오르는 순간 또 주변의 어떤 상황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영향력이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책임, 내가 어떤 책임을 수반하고 그 책임을 공감하면서 또 제가 그죠? 여러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지위가 있습니다. 지위, 직무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 책임이 부여된 조직상 지위, 그죠? 네. 그 다음에 구분한 과학 활동을 조직 내 단위에서 구분한. 네. 자, 이 부분이 조직화의 요소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세요, 그냥. 조직화의 요소. 자, 경영의 조직의 이론 일반 원칙. 자,
기업이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직의 원칙이다 이랬는데요. 자, 뭐 이게 페이올이 이야기하는 건데, 자, 명령 통일의 원칙, 전문화의 원칙, 권한 책임의 원칙, 감독 관계의 원칙, 기능화의 원칙, 권한 이양의 원칙. 자, 이런 게 결국은 페이올이 주장하는 내용인데, 이런 걸 잘 해야만 경영이 잘 운영되어진다. 이거 그죠? 성과가 이어진다는군요. 명령을 누가 이 사람 내렸다가 또 같은 종업원한테 또 다른 사람이 또 이거 해라 했다가 이러면 우왕좌왕 하겠죠. 자, 통일성, 전문화의 원칙, 잘하는 그 분야는 더 잘하게끔 단순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부분이고요. 권한과 책임을 딱딱 부여해서 자, 같은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고, 감독 관계 원칙, 결국은 한 사람이 100사람, 1000사람을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제 관리 감독이 일어나겠죠. 자, 그다음 기능화 잘하는 어떤 부서별로 기능화 원칙, 그다음에 권한 유형의 원칙은 말 그대로 상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 본인이 하던 일을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건데, 권한을 위양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기려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경영 조직의 유형을 또 보면 라인 조직, 기능식 조직, 예, 그 다음에 라인 스텝 조직. 자, 이렇게 있는데, 자, 라인 조직은 말 그대로 군대, 예, 군대 기계 조직, 수직 조직에 해당되고 아주 하이라키 이런 느낌이 되죠. 자, 기능식 조직은 테일러의 직능식 직장 제도를 설계되고, 전문적 관리자가 자급자를 지휘 감독하는 조직입니다. 전문적 관리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윗상사는 기술력이 뛰어나고 월등해서 밑에 좀 잘 모르는 사람들, 좀 이렇게 지식이 좀 얕은 사람들을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리더십 방식 발휘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 관리자가 작업자를 지휘 감독하는 조직 형태, 라인 조직 형태입니다. 그죠? 한 사람이 딱딱딱 이렇게 전문가가 지휘를 하니까요. 그 다음에 라인 스텝 조직, 말 그대로 참모진이니까 스텝은 참모잖아요. 참모직 조직, 참모직 조직인데, 라인 조직의 기본을 유지하면서 스텝에 좋은 기능이 부여되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죠? 그래서 기능별, 자, 연구개발, 그 다음 마케팅, 생산, 회계 이렇게 기능별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유형이 또 위원회, 그죠? 어떤 위원회를 좀 외부에 위원되면 외부에 있는 사람도 그 회사에 들어와서 감사도 해주고 하잖아요. 자, 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경설하여 부분별 의견차를 조직하는 거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자, 프로젝트 말 테스크 포스트 이라는 건데, 조직의 기동력을 부여해 경영활동의 기민성을 발휘하기 위한 조직 형사. 기민성, 빨리 그냥 바뀌는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위원회 조직,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프로젝트 조직, 프로젝트가 뭡니까? 업무를 단기간 내에 달성하고 그 단기간 내에 업무 성과가 이어지면 이제 금방 이렇게 헤어지는 그런 케이스가 많죠. 자, 매트릭스 조직은 말 그대로 아까 기능별 부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 인사, 재무, 회계 이렇게 있다면 그 라인에서 제품 분별로 딱 맞추셔가지고 여기에는 인사 담당자, 여기에는 제품 분별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교차선입니다. 매트릭스 조직은 교차 구조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매트릭스 구조는 이 제품별로 경영자 한 사람이 다 있습니다. 제품 A, 제품 B, 제품 C 제품이 있는데 이 연구개발은 이렇게 하나씩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 사람들하고 중복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딱 해서 한 사람 전화면 이쪽으로 이렇게 딱 정해지니까 결국은 매트릭스 구조는 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한 년씩 적세적소에 이 사람한테 붙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죠? 그 다음에 매트릭스 조직, 그 다음에 충원, 인원을 늘리는 거지 않습니까? 조직의 지위를 확보하고 또 유지하는 활동, 직무 수행 요건의 결정적 선발, 배치, 평가, 교육, 보상, 이걸 다 뭘로 갔다고요? 충원! 이걸 맞네, 충원을 봤습니다. 충원이 무슨 요소? 조직 운영에 기여, 직무 수행, 직무 능력을 향상. 그렇죠?
환경 변화에 대응, 이게 이제 충원이 되겠죠. 그래서 충원은 조직 운영에 기여하고 직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직무력을 향상하고 직무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충원을 통해서 지금의 그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자, 지휘. 자, 지휘는 뭐였습니까? 리더십 영향력이죠. 자, 내가 다이렉트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지식을 전달하고 또 지휘한다 생각하면 업무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위해서 지시를 내린다는 생각이죠. 자, 조직 구성원이 맡은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조직 목표에 기여하도록 그들에게 용기를 부여주는 거죠. 동기부여죠. 동기부여는 관리하는 거다 했는데 경영 지휘의 원칙. 자, 경영 지휘의 원칙. 자, 목적 조화의 원칙. 목적을 달성해야 되니까 목적 우리가 몇 프로 한다 이거죠. 명령 통일의 원칙. 자, 교수 말씀하지 말고 그 다음에 직접 감독의 원칙. 네가 한번 직접 한번 해봐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경영지휘에서 알려지는데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감독 기술의 원칙. 그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경영의 지휘 원칙을 한번 알아봤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조직 경영 지휘의 기본 구성 요소가 있는데 경영의 지휘 이게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리더십에 대한 영향력과 동기부여를 통해서 이게 사기는 올리고 갈등은 내리고 스트레스도 내리고 이렇게 했을 때 잠재 능력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지휘. 자, 힘 빠진 이렇게죠. 뭐죠? 나는 아는데 타인 인지 능력이라는. 나는 나를 잘 아는데 내가 나를 상대방은 아는데 내가 나를 모르고 나는 아는데 상대방이 나를 모르고 나도 알고 남도 알고 이런 게 있고요. 그죠? 또 뭡니까? 네. 그 상대방에 대해서. 자, 그래서 말하는 동기.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고 일하는 의욕이 생기도록 연동한다. 그 동기니까 누가 이래라 저래라 막 시켜서 하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그 일을 추진해 나간다는 거죠. 자, 리더십. 조직의 목표 수행에서 권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과업 관련된 행동을 지도하는 것이다. 잠깐만요. 그 나라가 잘 되려면 그 회사가 잘 되려면 기업의 CEO가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리더십 영향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통, 그렇죠? 조직원들이 상호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서로 관리 기능을 할 수 있는, 상호 연결할 수 있는 조직. 자,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회사에 대해서 리드를 한다면 내가 전자형 리더십인가, 민주형 리더십인가, 아니면 중간형인 참여형 리더십인가? 다 뭡니까? 잘 관리가 잘하고 결정하고 공포심 많다. 공표한다. 관리자가 결정하고 공표한다. 부하에게 제안하고 하고 이에 따른다. 부하에게 위임한 권한 내에서 자유를 행동한다. 자, 어느 게 제일 현명합니까? 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제 계획을 세우고 계획, 조직, 지휘, 통제. 이제 평가를 봐야 되겠죠. 이게 처음에 애초에 세웠던 계획대로 잘 수행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경영 환경의 변화에 불확실성, 기업 규모의 증대로 인한 조직의 복잡성,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들의 능력의 어떤 한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직원들의 머리에서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는 게 뭐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떤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권한 위항의 정대와 분권화 업무를 쪼개고 나눈다는 거죠. 같은 직무 환경의 특성을 통해서 통제를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놓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제는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관하면 안 되겠죠. 직접 통제, 중요성 문제, 수정할 명령, 탄력성 통제, 쪽이 개별의 원칙, 책임 원칙 이렇게 좀 많이 나왔어요. 시험 문제는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통제는 어떻게 하느냐? 세 가지가 있다. 통제 세 가지. 사전 통제 따른다. 사전 통제. 중간에는 동시 통제. 끝나고 사후 통제. 이걸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예방 목적으로 하는 통제. 이거는 부자라라고 동시 발생적으로 하는 통제. 그 다음에 산출은 시정의 어떤 사후의 통제니까 시정 통제. 발생 이후에 문제 추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통제의 절차가 나오는데요. 목표 설정했고 그 기준을 세웠으면 이제 실행에 옮길 거 아닙니까? 실제 성과가 이어질 수도 있고 안 이어질 수도 있는데, 자, 이어진다 가정했을 때는 기준 달성, 측정한 편차 수요, 기준 달성해서 이렇게 합격을 오겠지만, 이게 만약에 실패를 했을 때 실제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는 급하게 대해서 성과가 못 이어지면 다시 피드백해 주겠죠, 그죠? 자, 피드백해서 다시 재설계를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통제는 어떻게 됩니까? 재무, 예산, 품질, 재고, 생산, 정보 이 모두 다 통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재무, 예산, 품질, 그죠? 피드백, 피드, 워드, 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통 재고의 통계층이 최고 경영층 재무 쪽이 많고 중앙관리층이 예산 품질, 하위 관리자가 재고 통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무 통제 뭡니까? 회계 대차 대조표를 통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게 돈을 많이 쓰다 적게 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익률, 레버리지, 유동성 비율로 볼 수도 있고 또 내부 감사, 외부 감사를 줘서 회사 전체를 한번 이렇게 투명하게 한번 또 공개할 의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이 좋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기업과 사회 진로 나가지 않고 14장은 나가지 않고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 중에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